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그 1주차, 2주차 강의 부분들을 살짝 복습을 좀 해보고, 그리고 회계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를 하면서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방향들은 여러분들께서 실무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실 수 있는지 고민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이제 전체 포괄적인 부분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잡아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일단은 대면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때까지 배웠던 부분들을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학습 목표에서 우리 이제 재무 관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우선 이 회계가 무엇이다, 회계 본질에 대한 부분들 특성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 특질을 본질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내용들은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고. 자, 우리는 지금 회계의 기초. 제일 처음에 우리는 회계를 누구를 위해서 회계를 하느냐. 자, 회계를 어디에 쓰는 거냐. 우리가 회계라는 것을 했을 때, 예를 들어 간단하게 말하자면, 내부 사용자와 외부 사용자로 나누어진다. 내부 사용자에는 우리 경영진이 있을 것이고, 경영진의 판단을 위해서, 그리고 병원 직원의 판단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외부에는 세금을 받기 위한 세무서라고 생각합시다 라고 했죠. 정부기관, 그리고 우리 은행, 채권자, 그리고 기부금 출연자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회계의 자, 이용자들은 지금 이제 쭉 얘기를 했었죠. 그죠? 얘기한 것처럼 내부 이용자, 내부 이용자 누구? 자, 그리고 외부 이용자는 누구? 정부기관. 자,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외부 이용자는 정부기관, 채권자, 기부자 또는 설립자가 있다. 정부기관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규제도 있겠지만, 통제 처리법 규제도 있지만, 세금 납부하기 위해서, 채권자 같은 경우는 대출 근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부자는 뭐 기부금이 활용되는지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근데 그냥 외부 이용자는 정부기관, 채권자, 기부자가 있다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회계의 기초 부분에 있어서 회계는 어떻게 재무회계라는 게 있고, 관리회계라는 게 있고, 세무회계로 이렇게 보통 나누어진다. 자, 그러면 재무회계, 관리회계, 그 세무회계의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 재무. 자, 재무는 불특정 다수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재무회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재무제표를 만들고, 불특정 다수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회사의 재무 상태를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거는 또 회계 원칙이 있습니다. 완전 공시에 대한 회계 원칙이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경제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자, 이거를 하게 된다. 재무제표와 같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관리회계. 자, 관리회계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것은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보통 보고서 양식으로 가진다. 뭐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고서를 이제 관리회계 쪽으로 보는데, 누구를 위해서냐? 내부 이해관계자다. 내부 경영자의 필요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그리고 내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내부 경영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거를 이제 이해 당사자인 내부 경영자, 병원 종사자들도 있을 수 있겠죠. 세무회계. 자, 세무회계는 결국에는 뭐냐? 세법의 소득 양식으로 진행하는데, 조세법에 따라서 특정 이해관계자, 그 결국 세금을 내기 위한 부분이다. 그래서 회계는 크게 세 가지의 분류로 나누는데, 재무, 관리, 재무, 보통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회계 기본 과정은 회계 실체. 자, 회계의 실체는 회계의 실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병원은 완전히 독립된 경제 실체의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어, 실제적으로 병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었죠. 그리고 아까
회계 기본 과정에 있어서는 회계 실체랑 계속 이 기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계속 1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뭐 100년 기업을 목표로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회계 기간은 단기, 전기 이런 식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회계 기간이 있다. 일정 기간 단위 또 분할해서 각 기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보고하는 것이다. 자, 회계 기간은 단기. 자, 우리가 지금 해당하는 부분들은 1년을 봤을 때 단기. 자, 상반기 있고, 하반기 있고, 뭐, 분기는 아실 것이고, 1년에 4가지 분기가 있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나눠진다고 했죠. 그리고 이 단기 이전의 분기, 회계 연도를 전기, 그리고 단기 다음의 회계 연도를 차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냐하면 회계 기본 성질 중에 예측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고 했죠. 그렇게 돼서 차기에 대한 미래 예측에 대한 부분들도 이루어질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회계 기간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렇게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발생한다. 자, 현금은 바로 그 현금의 수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원을 주고 샀다라고 했을 때 이익이 언제 발생하느냐? 10원을 주고 원자재를 사서 그리고 올해 10원을 주고 원자재를 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0원 그 20원의 수익이 발생이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현금주의에 대한 부분들은 10원 요 10원 요 10원에 대한 부분들이고 발생주의에 대한 부분들은 이 10원이 20원이 되는 자, 현금이 어떻게 발생이 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현재적인 시점과 발생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은 조금 차이가 있다. 이것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자, 어떤 특성이 있느냐? 질적 특성에서는 이게 이제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질적 특성에는 뭐 회계의 우리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 회계를 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유용하기 위해서 뭐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용성의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과 그리고 충실한 표현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질적 특성에는 우리가 그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근본적인 질적 특성과 보강적인 질적 특성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계 정보가 갖춰야 될 질적 특성에서는 목적적 합성과 통신한 표현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 표로 지난번에 설명이 됐습니다. 자, 이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자, 재무정보의 어떤 퀄리티, 그 재무정보가 도대체 뭐냐? 회계 재무정보의 어떤 특성이 있느냐? 그 목적이 뭔데? 유용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의사결정을 판단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그 유용하게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질적 특성은 근본적인 질적 특성과 그리고 보강적인 질적 특성으로 나누어진다. 자, 그러면 그 유용성은 목적 적합성과 그리고 충실한 표현으로 나눠진다. 자, 목적 적합성에서는 예측 가치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중요성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있었습니까? 확인 가치. 자, 예측 가치는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확인 가치는 이제 현재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키는 데 대한 현재 확인하는 부분, 그리고 중요성은 얘기를 한 것처럼 어느 정도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충실한 표현은 당연히 어떠한 표현을 하냐 완전한 서술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중립적으로 서술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오류가 없어야 된다라는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강적 질적 특성에서는 비교 가능성. 자, 비교 가능성에 대한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죠? 어디까지 얘기냐면 비교 가능성. 자, 비교 가능성이 뭡니까? 우리가 정보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뭐가 자, 유사점, 어떤 차이점, 또 항목별, 아니면 다른 기업별 그런
비교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자, 검증 가능성은 누가 보더라도 제3자가 보더라도 이 부분들이 검증이 돼야 된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재무 정보에 대한 부분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적시성은 그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과거에 있는 자료를 10년 전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현재를 들고 올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적시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해 가능성, 누구나 다 정부 이용자가 이해가 돼야 된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기한 것처럼 각 그 룰, 재무제표가 가지고 있는 그 룰, 그리고 표현, 충실한 표현, 완전한 표현, 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능이 돼야 된다. 물론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해 가능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들입니다. 조금 정리가 되셨습니까? 계속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아, 질적 특성에 대한 부분들 아까 얘기했고, 질적 특성에는 어떤 근본적인 질적 특성에는 근본적인 질적 특성과 보완적 질적 특성이 있다. 자, 근본적인 질적 특성에는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 있다. 그죠? 자, 목적 적합성에서는 뭐 어떤 게 있죠? 미래 가치, 예측 가치, 그리고 뭐가 있었죠? 그리고 중요성이 있었다. 충실한 표현에서는 완전한 서술이 있어야 되고 중립적인 서술이 있어야 되고 오류가 없어야 된다. 자, 보강적인 질적 특성에는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자, 이게 네 가지 그렇습니다. 자, 회계 원칙에는 네 가지 회계 원칙이 있습니다. 네 가지 회계 원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떤 부분들이냐면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역사적인 원가의 원칙, 수익 인식의 원칙,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완전 공시의 원칙이 있다. 자, 역사적 원가의 원칙. 자, 역사적 원가의 원칙은 요 회계 원칙은 우리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설명을 요 간단하게 끝낼까요? 자, 이제 역사적인 회계의 원칙에 대한 부분들은 우선 그 원가가 취득 원가로 진행하는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취득 원가로 진행하는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수익 인식의 원칙. 자, 회계는 어떻게 수익 인식이 되느냐? 수익이 실현되는 시점, 비용은 발생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수익 인식 원칙은 거래와 사건이 어떤 거래가 있었다, 그리고 사건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수익이나 매출이 일어나는 이 시점에 회계 기록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이제 이 사건 거래와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발생주의 원칙을 두고 있죠. 어느 시점에서 어떤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다. 그게 올해 발생되고 있다. 올해 그 부분들을 인식하게끔 적는 거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자,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은 이 부분들은 그 수익하고 비용하고 서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시점에 맞게 회계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가 그 인과관계에 맞게 되는 부분인데 그 감가상각비 처리 같은 것들이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뭐 대손 충당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장기간 수익을 목적으로 이제 구입한 자산, 즉 뭐 빌딩이나 뭐 예를 들어서 건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나도 이게 똑같이 그 가치를 줄 수는 없겠죠. 그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감가상각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10년 동안, 한 5년 동안 뭐 이런 식으로 그 비용 그것들이 이제 일정 기간에 인정되는 시점에 이제 맞춰서 회계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입니다. 완전 공시의 원칙은 실제적으로 공시 중에서도 그 모든 재무제표에 있는 본문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모두 다 공시를 해야 된다. 자, 공시를 해야 된다. 공시가 뭐냐? 알려주는 거죠. 공공적으로 알려주는 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시의 원칙은 뭐냐? 샥? 자, 완전 공시래자. full disclosure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완전 공시. 뭐, 다 알려줘라. 다 알려줘라.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자본, 유동표, 그리고 현금흐름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다 알려줘라. 그리고 적정공시. 자, 적정공시가 뭡니까? 이 회계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때 비용 그 효익 면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한다. 공정 공시는 그 재무제표, 뭐 손익계산서라든지 재무상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외에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공정하게 공시를 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재무제표상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게 돼 있죠. 이런 보고서 쭉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이제 보통 그 얘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내부 즉 그 회사 기업 내에 내부 정사가 이외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설명을 또 하죠. 자, 그거는 우리 또 주석으로서 또 보통 이제 설명하고 달아놓기도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공정하게 공시를 해라 라는 것이 또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